안녕하십니까. 신인교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요즘 이 국내 정세 또 이 정치 문제 굉장히 뜨거워서 오늘은 저는 그런 심각한 문제 말고 정말 꿈을 담은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호주가 B1 폭격기를 도입할 듯 합니다. 중국 이제 호주에게도 질판입니다. 그냥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무서운 개량을 한 후에 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중국 이제 남중국해 제해권도 호주에게 뺏길 판입니다. 자, 호주 미 퇴역 B1B 폭격기 개조 도입론이 점화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호주 현지 디펜스 커넥트가 보도를 했는데요. 군사 전문지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런 이제 안이 확 나왔는데 이게 과거에 그라울러 전자전기 도입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점화가 됐었고 그게 이제 결국은 미국이 수락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호주가 미국의 EA-18G 그라울러를 도입한 나라가 됐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차세대 B-21 스텔스 폭격기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냉전시대의 산물인 B-1 폭격기 전력을 조기 퇴역시키려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B-1 폭격기를 호주와 다른 지역 동맹국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지역 타격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B-1R 개념이 부활됐다. 과거 F-111을 운영했던 호주는 FA-18과 F-35를 도입하고 있지만 장거리 타격 능력 면에서 F-111의 능력을 온전히 대체하지 못했다. 미국은 66대의 B-1B 가운데 17대를 조기 퇴역시키려 하고 있는데 록히드 마틴과 보잉 등은 기존 기술을 활용해서 B-1R 버전으로 개조하는 방안을 제시 중이며 이는 호주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 미국이 퇴역시키려고 하는 17대의 B-1B 폭격기죠. 그걸 지금 보잉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B-1R 버전으로 개조한 그걸 우리가 돈 내서 개조하고 우리가 도입하자. 어차피 미국이 이거 버리는 거 아니냐. 퇴역시키면 그 투싼의 애리조나주 투싼의 그 사막에 그 알막에 그냥 이렇게 방치해놓고 방치는 아니죠. 그냥 이렇게 놔두는 거 아니냐. 그거 우리가 돈 주고 사오고 그리고 미국의 방산업체인 보잉에 우리가 돈 주고 개량하고 그래서 우리가 쓰자. 그러면 미국의 이 남중국해 그리고 이 서태평양 그리고 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 군사력의 과부하 우리가 좀 들어주고 우리도 이 지역에서 행세 좀 하고 이 내용입니다. 자, 호주가 과연 미국의 전략무기를 도입할 수 있나? 이제 그런데 호주가 미국의 전략무기급 그런 무기들을 세계 최초로 또는 유일하게 도입했던 사례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냉전시대 때 F-111 전폭기 이거 미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호주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F-111 같은 경우가 제가 신인교대 군사TV에서 작전명 엘도라도 그래서 영국에서 출발해서 가다피를 폭격하러 갔던 그런 것처럼 장거리 폭격기예요. 그런데 이 폭격기를 유일하게 호주에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냉전시대 때 이 F-111을 팔던 그 시절의 호주의 지정학적 중요성하고 지금 탈냉전 이후에 중국이 급부상한 상태에서의 호주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많이 달라요. 당시에 냉전시대 때는 소련이 미국의 최고 핵심 위협국이었고 적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정도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미국은 중국을 키워줬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적이 됐는데 그러니까 당시에는 소련과 호주는 남반구 북반구 끝쪽에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호주가 소련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호주에서 바로 딱 나가면 남중국해가 있는데 그 남중국해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해상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호주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F-111도 제공을 했는데 유일하게 지금도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그리고 EA-18G 그라울러 이 전자전기 지금 일본도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 미국에게 계속 지금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에는 팔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호주에는 진작에 팔았죠, 이것을. 물론 임대 형식으로 제공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호주가 이걸 도입했어요. 전자전 공격기. 제가 지금 신의교육 군사TV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군이 인접 시리아라든지 이런 그 나라들에게 압도적인 전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게 바로 전자전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계속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렇듯이 이 전자전은 정말 대단한 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뭐 거의 뭐 게임 체인저죠. 그런데 이거 호주에게만 제공했어요. 그리고 이제 LRASM 이거 미국이 지금 아직 자기네들도 이제 갓 실전 배치하고 있는 이런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최고 신상인데 이걸 호주에게도 제공을 합니다. 스텔스에다가 인공지능 그리고 장거리 560에서 한 900km 정도 되는 사정거리의 장거리 거기다가 인공지능 공격 능력 그리고 스텔스 이런 대한 미사일을 호주에게 판 겁니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호주가 B1 폭격기를 도입하는 것 그리고 그것도 미국이 자기들과 동시대에 쓰는 게 아니고 자기들 퇴역하는 거 사가겠다. 그리고 니들 방산업체 우리가 돈 많이 주고 우리가 개조해서 쓰겠다. 이거거든요. 저는 호주가 도입을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호주에서 도입론이 제기된 이 B1R 폭격기가 뭐냐? 이제 이게 이제 보잉에서 제안한 그런 제안 아니에요. 일단 개량을 통해서 스텔스 능력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뭐 좀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거 다 이제 면을 고르겠다 이거겠죠. 그리고 이제 도료를 좀 더 스텔스 능력이 뛰어난 페인트를 칠하겠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엔진을 교체한다. 이 엔진은 지금 있는 엔진보다 훨씬 더 강력한 F-22에 들어갔던 그 119 엔진, 그것을 F-119 엔진을 더 개량한 그 엔진을 넣어서 훨씬 더 강력한 속도와 연비를 구현하겠다. 그리고 A4 레이더를 탑재하겠다. 그래서 폭격기지만 공대공 전투 능력을 부여하겠다. 속도가 빠르니까. 그리고 CEC 능력, 협동교전 능력이죠. 뭐 조기 경보기나 또 군함이나 지금 이제 호주 같은 경우도 이지스함들 많이 지금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지스 레이더 당연히 미국 거니까 연동 다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군함, 또 F-35, FA-18 이런 것들하고 전부 CEC 능력, 협동 교전 능력을 구현해서 뭐 저기에서 경보를 울리면 여기가 이제 거의 뭐 아스날십처럼 해서 다량의 미사일을 탑재하고 가가지고 암람 미사일 20발 탑재하고 가가지고 그냥 저기서 경보 울리면 여기서 쏴주고 저기서 유도해주고 이런 식으로 협동 교전 능력을 부여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미 보잉사가 공군에 제안한 B1B 성능 개량안입니다. 공중 아스날십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글로벌 스트라이크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상되고 있습니다. 장거리를 고속 이동해서 대량의 미사일을 투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역 폭격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1시간 내에 지구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정도 1시간 내에 타격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지역에 요소에 영국에 또는 뭐 디에고 가르시아에 또 괌에 뭐 이런 식으로 오키나와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놓으면 언제든지 원하는 곳에 1시간 내에 모두 타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역 배치, 전방 배치 폭격기로 쓰라라고 이제 보잉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LRASM 같은 이런 대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20발 탑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보이듯이 이 무장 탑재 렉을 갖다가 더 많이 장착을 해가지고 LRASM 같은 공대함 미사일 외에 추가로 암람 공대공 미사일도 20발 더 달겠다. 그래서 총 20발의 공대함 미사일, 20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달아서 완전히 하늘 위의 아스날십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이제 보잉이 아니에요. 이걸 지금 이제 호주가 하겠다는 겁니다. 자, B1R 개량안의 핵심은 뭐냐? 초음속 순항입니다. 최대 속도는 마 2.2, 순항 속도는 마 1.5. 그러니까 순항, 여러분들 아시죠? 승용차 몰고 운전하고 가면 아주 뭐 급출발, 급제동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 가면 연비가 뚝뚝 떨어지는데 어느 구간 뭐 예를 들어서 한 100km 이 정도로 이렇게 고속도로 달리면 진짜 연비 좋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순항입니다. 순항. 그래서 순항 속도가 무려 마 1.5예요. 그 비밀은 바로 프레드 앤 휘트니에서 만든 이 F-119 터보팬 엔진을 개량한 겁니다. 이게 이제 F-22에 들어가는데 이거 F-22에 들어간 엔진 4개를 얹어가지고 그걸 개량한 엔진을 4개를 얹어서 순항 속도를 마 1.5. 그러니까 애프터 버너를 가동하지 않고도 그냥 쭉 밟으면은 마 1.5까지 가는 이런 엄청난 순항 능력. 그리고 최대 속도는 마 2.2까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연비가 뚝 떨어지겠죠. 이런 어마어마한 스피드를 구현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스날십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몇 번 해드렸는데 이 LRASM 제즘 이하를 바탕으로 만든 스텔스 공대함 미사일이에요.
그리고 AI,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054급, 055급, 052급 군함들 전부 다 그 특성, 성능, 그리고 그 한 번마다 어떤 또 버전마다의 특성 이런 거 전부 다 입력이 다 돼 있어가지고 딱 가다가 스티커가 딱 보고 저거는 054야, 저거는 052C야. 그러면은 이제 쟤는 어디가 취약점이야? 난 이렇게 갈게, 넌 저렇게 가. 서로 협의하면서 날아가면서 미사일들끼리 협의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16발이 날아가고 있으니까 네 발은 저기 왼쪽에 보이는 저 052C급을 치자. 그리고 나머지 네 발은 또 저렇게 하고 또 나머지 네 발은 쟤를 치자. 자, 그런데 우리 네 발은 여기서 두 발, 저기서 두 발 동시에 딱 들어가자. 그러니까 난 천천히 나를게. 넌 좀 빨리 밟아. 해가지고 뒤에 들어가가지고 두 발씩 꽉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도 의논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탑재 공대함 미사일이고 스텔스입니다. 안 보이죠? 그러니까 현존하는 함대공, 그러니까 군함에서 대공 방어 체계로는 막을 수 없는 그런 대함 미사일이에요. 이거를 무려 20발을 탑재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렉을 추가로 장착한다니까 이 LRASM만 탑재를 할 경우에는 더 많은,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은 이 공대함 미사일을 탑재를 할 수도 있고 공대공 전투 능력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하늘에서,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하고 분쟁이 벌어졌다. 중국 항모, 항공모함들 쫙 왔어. 자, 그러면은 그냥 들어가가지고 이 LRASM 항공모함 포함해서 항공모함 호위 군함들 6척, 다 합해서 7척이야. 저 7척을 격침시키려면은 항공모함에는 12발, 나머지는 4발씩 쏘자. 자, 그러면 우리 한 4대가 가면 저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그냥 한 100발 정도 쏴버린다. 자, 이런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자, 이 개량안의 또 핵심은 자체 공대공 능력이에요. 여기 공대공 레이더를 답니다. 이게 이제 A사 레이더를 다는데 우리 지금 한국 공군이 KF-16 전투기 개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F-16V 버전으로. 그게 이제 A사 레이더를 탑재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세이버 레이더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GS, 이 글로벌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폭격 능력을, 즉 지상 매핑 능력을 더 강화한 그런 레이더를 여기 탑재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암람 미사일 또 20발 달고 가다가 저거의 중국의 뭐 J-15 이런 것들이 날아온다? 그럼 뭐 한 180km에서 미사일 쏴버리고 쫙 꺾어버리면 되죠. 이 속도 어차피 막 1.5로 순항하고 있으니까 중국의 J-15 같은 게 애프터 버너를 켜지 않고 초음속을 돌파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느린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것을 막 1.5로 가면서 그냥 보이니까 180km에서 쏴버리고 확 꺾어서 이탈해버리면 되죠. 이런 엄청난 공대공 능력까지 그걸 또 한 20발을 달고 가는 겁니다. 워낙 이제 덩치가 좋으니까 총 57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덩치니까 정말 대단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호주가 이 다윈 공군기지, 지금 미국하고 쓰고 있어요, 같이. 미국이 마치 괌의 앤더슨 기지처럼 이 다윈 기지를 완전히 미군 기지화해서 만들어 놓고 지금도 미국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미 해병대도 있고요. 완전히 미국의 종합 기지예요. 여기에 호주가 이 비원을 배치를 하게 되면은 뭐 추가의 어떤 그 기지 건설 비용 이런 거 없이 바로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4,400km. 이건 비행 거리가 아니고 전투 행동 반경입니다. 전투 행동 반경이 무려 4,400km예요. 그래서 다윈에서 딱 떠가지고 여기 이제 반다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필리핀 옆으로 쭉 나가면 바로 남중국해인데, 중국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신경 거슬리는 일을 한다, 분쟁이 붙었다, 다윈에서 딱 떠가지고 그냥 남중국해 인근으로 들어가서 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해남도 근처까지 갔을 경우에는 중국의 남쪽 광저우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내륙 부분까지 타격을 공대지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죠. 만약에 이걸 호주가 정말로 한 8대, 12대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이 다윈에 배치를 하면은 중국이 정말 여기 남중국해에서 지금 뭐 제1 도련선이다, 뭐 A2, AD다, 뭐 우리 거다, 뭐 콘크리트 쭉쭉 부어가지고 이 섬 우리 섬이야 라고 지금 정말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이제 하기가 겁나겠죠. 거기다가 이거만 있습니까?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 인도로부터 브라모스, 초음속
지대 함 순항미사일들 막 도입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거기에 지금 호주가 완전히 활용점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주가 B1R을 진짜로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중국이 이제 어쩝니까? 완전히 쪼그라들게 되게 생겼습니다. 남중국해의 제해권 호주에게 상실되고 동중국해의 제해권 일본에게 뺏기고 이제 우리만 서해에서 중국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우리도 공군력, 해군력 짱짱하게 만들어버리면 중국 그냥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하고 직접적인 동맹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중국을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전략 무기를 호주가 도입할 것 같은 이 상황을 설명드리니까 괜히 좀 뿌듯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